반갑습니다. 호키랍니다. 자, 오늘 어때요? 증시 괜찮죠? 제가 어제 사실은 한국경제TV 방송 출연하고 나서 어제 방송 중에 잘 아시겠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시라고 했고, 원래는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제 중장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다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종목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는 대로 여기 상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6월 16일 2시 55분 기준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10.67% 급등 중이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14.53% 급등 중, 그리고 삼성전자는 4.2%, 4.21% 왔다 갔다 하죠. SK하이닉스도 4%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굳이 그죠? 어제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이제 뭐 종목 매도하고 현금 확보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저는 꿋꿋하게 이번에도 굳이 뭐하러 현금 확보하냐, 밀어붙여야 될 시장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저께 기관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물량이 이제 왜 나온 물량이냐면은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사실 처리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기관의 물량, 금융투자의 물량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쳐야 되는 물량이고 뒷수습해야 되는 물량이 어저께 집중되어서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주식 양도세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어저께 오후에 주식 양도세 관련 얘기가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올해 대주주 양도세도 3억 원 하향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장중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오히려 더 나왔고, 금융투자든 기관들이 물량을 더 던지면서 더 애매한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었는데,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죠. 예, 기재부에서 이제 바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 밤에 굉장히 좋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 자리를 거의 찾아가는 지금 흐름, 코스피가 4.84%, 코스닥이 5.95% 급등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뭐 조정 줄 것 같다, 뭐 더블 딥 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방송 보니까 또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은요, 이번 주 금요일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이제 할 내용인데, 프리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살짝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어이없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요, 저도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안 하면은 그 시장을 못 간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1, 20년 전에 어떤 그런 오래된 어떤 분석법이 아직도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고, 뭔가 이제 최신화가 안 된 느낌이 좀 강한데, 잘 들어보세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개인들이랑 지금 개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스마트해졌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지수 반등할 때 개인들의 힘보다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야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보니까 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수급 자체가 불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기관들 타겟팅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에서 제가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개인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요,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 10월 27일 날 코스피 지수는 892.16포인트를 최저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해왔는데, 사실상 본격적인 반등은 2009년도 3월 6일이잖아요. 근데 저점을 만들었었던 2008년도 10월, 9월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 기관이다? 아니요, 절대로. 자, 보겠습니다. 이때 저점을 만들었던 게 2008년도 10월 27일이죠. 보시면은 맨 이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라인은요, 여러분들 딴 라인 보지 마시고 이 라인만 보시면 돼요. 개인들 라인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미 2008년도 9월 25일부터 개인들만 매수하죠. 외국인들은 다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 기관은 뭐 어리버리 왔다 갔다 하죠. 대신에 또 어디가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 제가 이번 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연기금은 자기 할 일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점에서 지수를 항상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보시면은 이때 사실은 시장의 주포는 거의 개인들이랑 연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이번 최근이랑 똑같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08년도 10월 27일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박스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개인이랑 연기금. 뭐 외국인들 뭐 기관들 볼 필요도 없어요, 걔들은. 자, 한번 쭉 천천히 한번 몰라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개인들이 누가 뭐라 해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잡아오고 있죠. 연기금도 계속 매수하고 있죠. 2008년도 10월이에요. 제가 좀 더 가볼게요. 중간에 수익 실현과 수익 실현 매수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기금과 개인들의 매수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2008년도 11월 때 잠깐 꺾일 때는 시장이 좀 꺾여 내려가면서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들 지금도 똑같잖아요. 오늘도 개인들이 매도 나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그대로 몰아가는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좀 더 올려볼게요. 자, 이쯤도 와볼까요? 자, 보시면 또 그죠? 개인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어디가 달라지냐? 슬금슬금 들러붙는 세력들이 생겨요. 어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2009년도 초반부터 슬금슬금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2009년 초반이 언제입니까? 완전 바닥을 찍는 요때죠? 2009년 3월달 요 시기 때쯤부터 개인들에다가 외국인들에다가 연기금까지 가세돼가지고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볼게요. 그죠?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서로 물량 뜯어넘기 하면서 외인과 개인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개인이 좀 수급을 잡아나가고 있고 연기금은 계속 꾸준히 계속 무난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플레이하면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기관도 이때는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2009년도 2월달 보시면 요때예요. 요때 요 바닥을 찍는 2009년도 3월달, 4월달 요때 오히려 지수가 밀릴 때 시장을 받쳐준 건 어디입니까? 개인이에요. 지금이랑 똑같죠? 자, 또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3월 4일 기준인데 이건 3월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달 딱 넘어간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발동이 걸리죠? 그죠? 외국인들이 발동이 걸리고 이에 개인들도 같이 매수를 하지만 개인들은 그동안 사놨던 걸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넘기고 있고 중간중간에 개인들이 다시 물량을 받아서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받아가는데 어느 포인트가 지나니까 연기금이 매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연기금은 바닥에서 실권 잘 잡아놓은 걸 갖다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니까 다시 물량을 내놓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관은 아직까지 어리버리 되고 있고 어디가 어리버리 됩니까? 투신이죠? 똑같아요. 이번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개인들 계속 매수하죠.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죠. 2009년도 4월달, 5월달 지수가 쭉쭉쭉 반등하는 이 시기, 요 시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기에 매수를 하는 건 누굽니까? 연기금은 밑에서 잡아놓은 애들을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기 시작하고 얘들은 당연히 연기금은 바닥에서 잡은 거에 대한 밸런싱을 하는 거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실은 거의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많이 들어오죠.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때 어리버리 된 건 어디다? 기관이고 금융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의 수급 자체를 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흐름 쭉 볼게요. 계속 올라가죠. 외국인 개인 잡죠. 둘이서 계속 왔다 갔다 플레이하고 서로 같이 매수하고 아예 시장을 잡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쭉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관은 아직도 어리버리하고 있죠. 투신 조금씩 매수하고 이거 아닌가? 하는 게 투신이에요. 자, 계속 이제 기관이 외국인과 개인이 서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시장을 잡아 끌어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딱 요때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 9월까지잖아요. 딱 이제 지수의 반등, 저점 기준으로 약 75% 정도 지수가 올라오는 2009년도 3월 기준으로 2009년도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0% 넘게 지수가 올라오는데 보시면 이때 거의 플레이한 게 어딥니까? 결국은 이제 7월 딱 되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고 외국인들이 이제 다 잡아가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뭐예요? 스타트는 개인이 끊어주고 중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하다가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쫙 해서 끌어올리다가 어느 정도 고점이 되니까 그때부터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그걸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어리버리한 건 어디다? 기관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왔다 갔다 지수가 애매할 때 외국인들이 아예 그다음부터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때까지도 금융투자 어리버리 하다가 이제 슬슬 하다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다시 개인들이 들어붙고 자, 결론이 뭐냐? 투신이랑 금융투자는 그냥 우리가 볼 필요 자체가 없다. 그리고 연기금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의 역할을 다 하고 차익 실현을 내놓는 건 당연하다. 연기금 욕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이랬는데 어디 감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이 못 간다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욕 좀 할게요. 개소리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들 갖다가 개인들의 이런 저 사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인들의 이런 저점에 굉장히 우수한 매수세를 왜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증권사 직원들 맨날 나와서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또 그래요. 제 방송 보니까 또 그래요. 개인들이 나가지고 개인들 매수가 위주로 돼가지고 수급이 안 좋대.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는 소리죠. 그죠? 보셨잖아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지수 올라올 때 누가 매수했어요? 개인들이랑 외국인들밖에 매수 안 했어요. 끝까지 투신이랑 기관은 어리버리 되면서 끝까지 올라왔잖아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디다 갖다 대고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제 급락했는데 매수 1조 넘게 매수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출연했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냥 매수하시면서 제가 어제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했냐면은
걔네들은 지수 상승의 어떤 상징과 같은 애들이잖아요. 우리나라 IT의 대장주고 시가총액 1, 2위니까 지수 간다는 거예요. 재출연 뭐 앞뒤로 뭐 차익 실현하고 돈 좀 빼야 되고 뭐 한 50%는 현금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웃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웃기지도 말라고 뭔 소리 하냐. 지금 무조건 중기 이상으로 이제 상승장인데. 자,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다음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정확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방송 보시고요. 자,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결국 지수를 끌어올린 건 제가 보여드렸죠. 개인과 외국인이고 기관은 끝까지 어리버리 됐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기관의 흐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외국인들 흐름.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만 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회사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분과 잠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리버스 시그널이 이제 나온다. 외국인들에 대한 리버스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가 외국인들의 어떤 컴백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몇 달 전과는 완전히 좀 다르게 조금씩 뭔가 이제 입지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 얘기를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할 때는 진짜 몇 시간씩 고민하고 몇 명한테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의 개인 투자들의 어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진짜 온갖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볼게요. 그러면은 왜 이번 시장이 갈 수밖에 없냐? 그리고 왜 아직까지 무슨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여기서 제가 일부만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8년도와 2020년도의 공통점, 과제, 제목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나 우리 PD님이 뭐라고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어떤 공통점이 뭐다? 그냥 일단 쭉 쓸게요. 1번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2번 한국은행 임시 금통위. 이건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3번 미국과 통화 수합. 4번 단기 급락 이후 반등. 자, 요 네 가지가 2008년도와 이번에 어떤 공통점이라 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얘기가 긴데요. 2008년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준비했는데 다음 차트를 가볼게요. 자, 맨 왼쪽으로 가볼게요. 2008년도 금융위기 한번 빵 얻어 터지고 나서요. 제가 요 동그라미를 해놓은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이 뭐냐면은 미국의 1차, 2차, 3차 그리고 3.5차 양적 완화 시기예요. 잘 보시면은 2008년도 11월 달 이때쯤에 미국이 11월 25일 날 페드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증 모기지 채권이라고 그러죠. GSE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5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유동화 증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MBS라 부르는 이거를 매입하고 TALF라는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2008년도 11월 25일 날 이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별거 없어요. 일단 발표만 해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2008년도 12월 16일 날 선언문을 통해서 연방 기금 금리를 종전의 1%에서 0에서 0.25%포인트, 약 0.75%포인트죠. 이걸 갑자기 확 낮추고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통화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 완화로의 완전 선언을 합니다. 이게 2008년도 12월 16일이고 1차 양적 완화는 딱 1년 후인 2009년도 12월 16일쯤에 끝나요. 자,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지수가 망가지죠. 일단 공식 선언 발표는 했는데 별걸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있다가 딱 저점쯤에서 다시 1월 달쯤에 좀 지수가 좀 밀릴 때 이때 얘기를 합니다. 페드가 장기채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하겠습니다 라고 툭 던져요. 요번이랑 똑같죠. 요번에 회사채 할 거예요. 우리 회사채 매입해줄게. 툭 던져놓고 안 해. 기다려. 시장이 어떤지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저때 당시에도 우리 양적 완화 전환할게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별걸 안 해. 발표를 안 해. 그 시장이 뭐야 왜 아무것도 발표 안 해? 이러고 실망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자 본격적으로 장기채 매입 한번 해볼까? 본격 추진 한번 해볼까? 이거를 2009년도 1월 28일 발표합니다. 자, 이날 발표를 하고 지수가 쭉 내려가죠. 왜? 생각보다 별거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격 추진하겠다고 또 발표를 해. 없어, 별거 없고 쭉 밀리니까 고이어 연준이 슬슬 또 이제 시장에 풀어요. 3월달까지 지수가 쭉 내려가죠. 내려갈 때 야,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할 거야 쑥 풀어. 그러고 있다가 기대감은 FOMC가 다가오고 있어. 기대 반으로 지수가 쫙 올라가고 마침 2009년도 3월 18일 날
FOMC는 앞으로 6개월간 3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2009년 3월 18일 날 앞으로 6개월간 하겠다. 그러면은 언제까지입니까? 9월 달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2009년도 9월 달까지. 9월이 언제입니까? 9월이 언제예요? 요때쯤이죠. 2009년도 9월까지 장기채 매입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수가 쭉 올라가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이게 어느 시점쯤 되니까 조금 애매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2010년도에 한번 살짝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한번 연준에서 또 새로운 카드를 또 꺼내들죠. 툭 꺼내들면서 어쨌든 2010년도 1분기 때, 최종적으로 1분기 때 1차 양적 완화가 끝나게 돼요. 대략적으로 이제 1대 끝나고 1차 양적 완화 끝나니까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고 또 애매하게 여태 흘러가죠. 흘러가니까 연준에서 이거 1차로 안 되겠네 해서 슬쩍 또 뭔가 시장에 툭툭툭 던져요. 그러고 있다가 2010년도 11월 3일 FOMC 회의에서 자, 또 앞으로 6개월간 우리는 6천억 달러 규모의 QE2 양적 완화 2차를 시작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양적 완화는 2011년도 6월 30일 날 끝나요. 6월 30일 언제입니까? 이때죠? 기가 막혀요. 양적 완화 딱 끝나고 좀 있으니까 지수가 확 내려가죠? 근데 아시겠지만 2011년도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시장 급락 때는 유럽 재정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1차, 2차 해서 돈 실컷 풀어놨어. 풀어놓고 이제 한번 기다려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유럽 재정위기를 얻어맞은 거야. 퍽 얻어맞고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막 고민하다가 지수가 다시 원자리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힘이 빠지고 애매하니까 또 시장에다가 툭툭 던집니다. 자, 우리 3차 양적 완화도 한번 해볼게요.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그러고 2012년도 9월 13일쯤에 3차 양적 완화 FOMC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2014년도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어디까지? 2015년 중반 여기까지 초저금리 기조 유지 똑같죠. 이번에도 그죠? 2023년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연준이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돈을 계속 푼다. 그때까지 돈 푸는 기조로 간다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때. 자,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3차 이제 양적 완화는 또 끝나고 2012년도 9월달 그때 이제 3차 양적 완화도 진행했고 그리고 2012년도 12월달 3.5차라고 보통 하는데 3.5차 양적 완화가 2012년도 12월 13일 날 이때쯤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로 했고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수가 쫙 올라가죠. 어디까지? 앞에서 얘기한 대로 3차 양적 완화 때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 하고 초저금리 기조를 깰 때까지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치사한 바가 크죠? 그죠? 참고로 이때는 6개월, 1년 딱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엔 잘 아시겠지만 unlimited 기간 자체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 힌트가 나온 게 뭐였습니까? 2023년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금리는 건드릴 생각 없다. 라는 거를 이번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2023년까지 돈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 보시면은 돈 풀었을 때 지수 밀려요? 중간중간에 지수가 밀릴 때는 뭡니까? 6개월까지만 하고 우리가 6개월까지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6개월 그 시기쯤 돼서 이제 지수가 밀렸지. 만일 언리미티드 뭔가 그 3차 양적 완화 이후에는 솔직히 딱히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 얘기 안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중간중간에 이제 발표를 해요. 언제까지만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일반 테이퍼링 중간중간에 언제까지만 하겠다라는 테이퍼링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걷어들이기 시작하죠. 이번도 그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그런 얘기 없을 때는 지수가 계속 올라갔고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때는 지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우리는 젖대로 충분히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쫄지 마세요. 언제까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 혹은 축소한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 따위는 할 필요 없어요. 중간에 이번처럼 기관이 매도 물량 지들 뒤치다거리 못해가지고 매도 물량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받아버리고요. 우리 개인들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 있잖아요.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커버링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미국이 이제 연준에서 발표한 지난 4월 달의 모든 경제 지표 그리고 5월 달의 모든 경제 지표 이미 발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분석했는데 웬만한 경제 지표가 4월 달보다 5월 달 다 잘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 자체가 턴어라운드 했다. 바닥까지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 추가 완화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겁먹을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 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건 아직까지 기재부에서 확정된 바 없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어저께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서 좀 강하게 이제 얘기했는데, 코덱스 코스타 레버리지 더 올라가네요. 자, 강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 믿으시고 어려우셨겠지만, 매수하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 기조는 이어갈 거고요. 레버리지는 중기로 무조건 들고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ICD와 월덱스, 조금 우리 물려인 종목이죠?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려있는 종목인데, ICD와 월덱스에 대한 어떤 리뷰를 제가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왜냐면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 해야 되거든, 이거. 그러니까 너무 길게 못하고 좀 단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수 코스피가 5%, 코스닥이 6.12% 올라가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어제 뭐 시장 다 팔고 도망가라, 뭐 현금 확보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명으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아요. 계속 무조건 저는 고입니다. 지금 걷어들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진짜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할 테니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우리가 빨리 유튜브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가끔이라도. 자,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효키라였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